최근에 2025년, 2026년 집 공급이 되게 부족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주택을 구입한 30대, 40대의 이제 구매자들의 대출이 그냥 5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3년 전하고 비교하면 대출금도 한 2배가량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한 2배가량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뭐 10억이 싸기 때문에 분양가 16억, 15억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사 대금이 올라도 분양 가격이 30평대가 15억, 16억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택들이 향후에 5억이 오르고 10억이 더 오른다고 지금 현재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고 5년이든 10년이든 무리한 부채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삶이 되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지만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칼날이 또 감당 못할 정도로 살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2011년 하우스푸어 때에 비해서 대출한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우스푸어 당시에는, 그리고 리만 때는 저소득층들의 부채가 되게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고소득 중상층들의 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재테크업자들의 시선도 많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무리한 대출은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든 연봉이 5억이든 간에 대출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는 건 연봉 5억이나 연봉 5천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만한 소득을 지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대출로 인한 그 충격을 이제 집값이 내려가거나 이제 실직했을 때나 그 대출에 대한 충격을 아마 더 크게 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본에 무리하게 대출해서 연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꽤나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경매 시장에서 물건들이 소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서 물건을 넘긴다라는 거고 시세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매로 넘어가고 금융권들이 그 경매 처분하고 난 이후에 나온 돈으로 부채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다 해결이 안 되면요, 남은 대출은 또 고스란히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연끌한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사방에서 떠들어대는 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한 혜택들을 연끌한 사람들이 많이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째 그 얘기들이 믿기지 않고 금융권들만 좋은 일 시키고 고소득 중상층들 오래오래 뜯어먹을 금융권들의 이 먹잇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되려 돈이 없어서 대출이 그만큼 안 나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감사해야 될 사람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빚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대출이 한 5억이나 7억이나 있고 매월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 150에서 한 200이라고 하면 그로 인한 압박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1억가량의 이 마이너 대출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출금리가 1%대여서 대출 이자가 2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금세 2% 되고 3% 되고 4% 되고, 제가 이제 그 갚을 즈음에는 대출 이자가 한 5% 후반대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대출이자가 한 3배가량 오른 거죠. 금액은 1억이던 게 계속 갚아 나와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한 500만 원 가량으로 이렇게 줄어 있었는데도 500만 원인데 뭐 대출 이자가 뭐 몇만 원이더라고요. 금액상으로는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적지만 율로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500만 원도 꽤 몇 달 동안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족쇄처럼 이 발목에 채워져 가지고 쉽사리 안 갚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빚을 다 뜯어내서 빚이 없는 상태이고 대려 예금과 적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뭐 현금성 자산인 걸로 이제 가지고 있는 터라 조금은 덜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저 또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어야죠. 아니면 최대한 빚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꼰대 같고 되게 고지식하네 라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최대치로 계산해서 구매하는 게 현명한 건데 왜 그렇게 우직하게 아둔하게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저에게 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휘둘리고 싶지 않고 은행권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은행은 제가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곳, 아니면 은행에 신종자본증권, 채권 이런 것들을 사서 제가 채권 이자를 받는 곳, 제가 은행에 돈 빌려주고 제가 그에 대한 이 반대급부로 받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삶이 또 건전해지고 노년의 삶도 불행해지지 않으니까요. 은행을 돈 빌리는 곳으로 이용하면 처음에는 은행이 아주 친절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은행이 채권자가 돼서 무서운 얼굴로 계속 돈 내놓으라고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악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고 넓어도 강남 3구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것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준으로 대출받아서 사면 그건 언제든 은행 깨될 수 있고 조금 삐끗하면 그냥 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온전히 계속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빚지지 않고 내 돈으로 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되게 길게도 한다라고 저에게 험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되게 뻔하고 당연한 진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이나 대단한 지혜를 얻으려 하지만 그러한 엄청난 지혜나 진실은 우리 곁에 항상 있더라는 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